안녕하세요. 오늘 Neural Radiance Field, 일명 NERF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러 온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NERF에 대한 간략 좀 자세한 설명과 그 뒤에 NERF의 연구 방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벨 뷰 신티시스라는 태스크는 2D 이미지들을 받아가지고 그 새로운 뷰에서, 그러니까 노벨 뷰에서 바라봤을 때 그 이미지들을 렌더링하는 것이 노벨 뷰 신티시스인데, 이 2D 이미지들로 이 3D를 재구성하는 걸 인버스 그래픽 또는 인버스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인버스 렌더링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태스크로 이 노벨 뷰 신테시스가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3D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크게는 서페이스와 볼륨 레벨로 표현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임플리시트하게 표현했는지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흔한 포인트 클라우드라든가 메쉬 아니면 explicit surface function, 예를 들어 y는 fx 이렇게 직접적으로 함수를 표현한 펑션, 또는 그 배지의 커브 같은 parametric surface function이 explicit하게 surface를 표현한 것들이고, 이 SDF sign distance function은 이 surface를 implicit하게 표현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NERF에서 다루는 거는 이 volumetric representation인데, 이 안에서는 occupancy, 그러니까 오브젝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0과 1로 분류해 주는 걸 이제 occupancy라고 하고, 아니면은 density 또는 opacity field라고 해서 이 빛이 지나갈 때 이 빛이 방해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density를. 그래서 이런 density field라는 것도 있고, 뭐 또는 absorptance, irradiance volumes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NERF는 지금 density field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NERF 오버뷰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어떤 뷰에서 레이를 캐스팅한 다음에 그 레이 상에서 점들을 샘플링하고 나서 각 점들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에 그 점들을 태워가지고 그 각 점들에 대한 덴시티와 컬러를 뽑고, 그 값들을 가지고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그 픽셀에 해당하는 컬러를 뽑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은, 먼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네트워크는 포지션 XYZ랑 그 디렉션, 그 세타 필을 받아가지고 그 RGB하고 이 덴시티를 뽑는데, 먼저 덴시티는 XYZ로만을 뽑고, 그 첫 번째 MLP로 나온 피처와 이 디렉션을 받아가지고 뽑는 게 컬러입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먼저 앞서 넌 램버션하고 램버션 서페스라는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과학 시간에 옛날에 난반사, 정반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난반사라는 거는 들어오는 빛과는 상관없이, 들어온 빛의 각도랑 관계없이 나가는 빛의 방출량이 동일한 걸 난반사라고 하는데, 이 정반사는 들어오는 빛 입사각과 그 법선에 따라서 반사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면을, 예를 들어 매끄러운 표면을 볼 때 여기서 봤을 때랑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랑 다르게 보이는 것도 이런 그 넌 램버션 이펙트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런 넌 램버션한 이펙트까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러가 그 디렉션에 디펜던트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널프를 학습한 다음에 좀 그 얘네가 넌 램버션 이펙트를 어떻게 잘 표현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정성적 결과인데, 이런 뷰에서 봤을 때랑 이런 뷰에서 봤을 때 그 동일한 지점에 대해서 색깔을 보니까 이렇게 다른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색을 학습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 캐스팅을 해서 이 렌더링 어떻게 하냐부터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먼저 각 지점에서 덴시티와 컬러 필드를 배웠다고 했을 때 그 렌더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T가 뭐냐면 이 트랜스미턴스라고 해서 이 빛이 이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얼마나 빛이 남았는지를 표현하는 게 이 트랜스미턴스라는 거고, 이 덴시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지점에서의 그 지점에서 덴시티인 거고, 컬러는 당연히 그 지점에서 컬러.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T와 이 덴시티를 곱해서 지금 이 빛이 이 지점에서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계산하는 거고, 이 C랑 왼쪽에 두 개를 곱해서 그럼 지금 이 지점에서의 C 컬러가 이 레이 캐스팅할 이 렌더링 하는 데 있어 얼마나의 비율을 기여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이 각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합친 것이. 그래서 이것들을 적분을 해서 구한 것이 최종 픽셀에서의 렌더링된 컬러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nerf에서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구적법으로 알고 있는 quadrator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적분값을 approximate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레이상에서 n개의 점들을 샘플링한 다음에 그 n개 점 사이사이에 그 점들은 그냥 주위 점의 density랑 컬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냥 적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가정하고 왼쪽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오른쪽 식으로 좀 더 쉽게 그 렌더링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이 식이 그 알파 블렌딩이랑 그 식이랑 이렇게 유사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n개의 점을 뽑았다고 했으면은 그냥 n개 표면을 그 겹겹이 쌓아서 알파 블렌딩한 값이 렌더링된 그 픽셀 컬러 값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링하는 방식은 단 것 같은데 그냥 동일한 간격으로 점을 뽑아버리면은 그 네트워크가 그 점에서만 오버피팅할 경우가 생길 거니까 그 구간을 일단 유니폼하게 나눈 다음에 각 구간에 대해서 유니폼 샘플링을 해서 n개의 점을 샘플링합니다. 그걸 이제 stratified 샘플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nerf에서 여러 가지 또 테크닉을 추가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포지션과 디렉션을 직접 MLP에 태우는 게 아니라 포지션 엔코딩이라 해서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도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트랜스포머에서의 용도랑은 좀 다르고, 여기서 쓰는 포지션 엔코딩은 그냥 낮은 차원에서의 디렉션과 포지션을 더 높은 디멘션으로 그냥 매핑을 해서 좀 더 하이 프리퀀시 펑션을 배우기 위해서 이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이 그러니까 이걸 써서 엠피리컬하게 잘 됐다고 하는데, 이걸 왜 썼는지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안 나와 있고, 그 후속 논문에 이 포지션 엔코딩이라는 게 푸리의 피처 트랜스폼이랑 푸리의 피처 트랜스폼의 한 가지라고 얘네가 주장하면서, 이 푸리의 피처 트랜스폼이 그 낮은 디멘션의 낮은 그 프리퀀시의 도메인을 낮은 프리퀀시의 도메인으로 하이 프리퀀시 펑션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그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어키컬 볼륨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스트래티파이 샘플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니폼하게 샘플링해서 렌더링하면은 좀 섬세한 컬러 값을 렌더링하지 못해서 이 논문에서는 그 가능하면은 오브젝트 주위에 있는 점들로만 샘플링해서 렌더링하고 싶다 해가지고 쓰는 게 하이어키컬 볼륨 샘플링인데, 먼저 스트래티파이 샘플링, 유니폼하게 샘플링한 점들을 코스 샘플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코스 샘플링으로 네트워크에 태워서 나온 덴시티 값으로 어느 부분에 그 덴시티가 높은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쪽에만 파인하게 샘플링하는 것이 하이어키컬 볼륨 샘플링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이 코스 샘플링을 해서 네트워크에 태울 때랑 파인하게 샘플링해서 네트워크에 태울 때 둘이 다른 네트워크를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콜스하게 유니폼하게 먼저 샘플링을 해서 각각에 대한 덴시티 값을 구하고, 그 덴시티 값들을 웨이트로 이제 PDF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piecewise constant PDF라고 부르는데, 이 PDF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그 PDF 값을 누적해서 CDF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만든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이라는 것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이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x에 대한 분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단순히 PDF만 주어졌다고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게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이라고 해서 그 CDF 펑션의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그냥 그 유니폼하게 그냥 인풋 값을 유니폼하게 샘플링해서 집어넣으면 그것이 그 분포에 따른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서, 그걸 따라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 CDF 구한 다음에 이 Y축에서 이렇게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역함수에다 태우면은 여기 이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파인 샘플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콜스 샘플들과 파인 샘플들을 합쳐서 파인 네트워크에 태우면 이제 최종 그 렌더링된 그
컬러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 네트워크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파인 네트워크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따로따로 줘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스랑 파인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학습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널프 네트워크가 이거는 여기 논문에서는 나오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후속 논문으로 밈널프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콜스 네트워크랑 파인 네트워크가 널프 네트워크라는 게 그 멀티 스케일로 그 씬을 학습을 할 수가 없어서 콜스하게 샘플링 했을 때랑 파인하게 샘플링 했을 때 그 학습하는 씬의 스케일이 다른데 그 둘을 동시에 학습을 못 한다라고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아무튼 콜스하게 샘플링 했을 때랑 파인하게 샘플링 했을 때 스케일이 달라서 널프가 둘 다 동시에 학습을 못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 PPT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널프에 대한 이제 다른 연구 방향성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저는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펀더멘털하고 스피드 하고 퓨샷 또는 스파스 뷰, 컨디셔널 컴포지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펀더멘털은 그냥 그 널프에다가 그냥 동일한 태스크로 좀 더 발전시킨 그런 논문들을 제가 그냥 분리한 건데, 린널프, 랩널프 같이 린널프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직선을 레이 캐스팅하는 널프와는 달리 빔 널프에서는 그 픽셀에 해당하는 공간 자체 콘을 캐스팅해서 렌더링을 해서 좀 더 그 멀티 스케일 씬을 하나의 모델로 학습할 수 있게 설계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레프 널프는 좀 더 노멀 같은 그냥 반사에 그 기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예측을 해서 좀 더 반사된 그런 효과들을 좀 더 잘 리컨하기 위해서 나온 논문이 레프 널프이고요. 이제 요즘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연구 방향인데, 이제 널프에서 좀 더 에피시언시를 좀 더 에피션트하게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플랜 엑셀이나 인스턴트 NGP 같은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이 널프 모델을 모든 3D 공간 내 모든 점들의 덴시티 컬러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그리드에서만 그 덴시티랑 컬러를 학습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샷 또는 스파스 뷰 널프들인데, 픽셀 널프는 이제 컨비움 들으셨으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미지 엔코더를 따로 갖고 와서 그 이미지의 그 피처를 컨디셔닝을 해서 좀 더 그 리컨할 때 좀 더 정보를 더 줘서 퓨샷으로도, 여기서는 원샷이죠, 퓨샷으로도 그 널프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된 논문이고, 다이어트 너프 같은 경우는 클릭 엔코더를 갖고 와서 그냥 임의의 뷰에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클립에 태우고 그 피처가 유사해지도록 레귤러이제이션 줘서 이것도 스파스 뷰에서 학습이 되도록 설계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셔널이라는 거는 널프 자체가 그냥 하나의 고정된 씬에 대해서만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레이텐트 임베딩으로 컨디셔닝을 줘서 좀 더 다양한 씬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널프들이 나왔는데, 이 널프 W 같은 경우는 인터넷 그냥 어떤 문화재나 그런 랜드마크에서 찍은 인터넷 이미지들로만 널프를 학습하는 건데, 그런 이미지들은 사실 지나가는 사람도 존재할 거고, 뭐 그러니까 이런 트랜지언트한 요소들, 그러니까 항상 있지 않고 그냥 가끔 존재하는 그런 이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걸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그런 오브젝트들도 존재하고, 그 하늘도 항상 날씨나 시간에 따라서 계속 그 빛의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널프 W입니다. 그래서 어피어런스 엠베딩으로 그런 그 하늘 아니면은 빛의 컨디션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어피어런스 엠베딩이고, 트랜시언트 엠베딩은 앞에 사람이나 그냥 장애물들을 커버하는 게 트랜시언트 엠베딩입니다. 그리고 GF 같은 건 그냥 오브젝트 와이즈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그냥 컨디셔널하게 학습을 해서 뭐 제너레이트 모델 태스크를 다뤘다는데, 사실 GF는 제가 잘 몰라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은 널프 W도 갖고 왔는데, 이 널프 W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트랜지언트 임베딩으로 그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들, 자동차나 사람 같은 거를 따로 학습을 해서 그 랜드마크인 스태틱
스태틱 요소라고 부르는데 스태틱 요소인 랜드마크랑 사람이랑 이렇게 분리를 해서 디컴포지션하고 했다고 해서 그 여기에 넣었고요. 이 DFF 같은 경우는 클립 피처 2D 피처를 3D 피처 필드로 확장을 해서 그 피처 필드를 학습을 해가지고 텍스트 쿼리의 피처랑 유사한 그 피처 텍스트 쿼리 피처랑 유사한 피처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만 렌더링을 시켜가지고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꽃 이런 걸 분리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DFF라고 해서 Distillated Feature Field 네. 이런 놈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에스티메이션이 있는데 사실 완전 정제된 데이터가 아니라면 사실 그 카메라 이 널프가 학습을 할 때 인풋 이미지랑 그 인풋 이미지에 해당하는 포즈 카메라 포즈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완전 정제된 그 데이터셋이 아니라면 그 포즈 카메라 포즈가 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중에 그 포즈들을 리파인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 널프입니다. 그래서 바르프가랑 SC 널프가 좀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는데. 혹시 영님이 하시는 뭐 간단하게 아, 저는 이 널프 W를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이제 인더 와일드 데이터셋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랜드마크 인터넷 이미지들로 이 널프를 학습하는 건데 이런 널프 W를 보면은 한 최소 760, 800장 이상의 이미지들로 학습을 하는데 저희는 이 이미지들을 좀 퓨샷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메소드를 제안을 했는데 잘은 안 됐죠. 그래서 네 저희는 네. 그 W는 데이터가 다 구성물이 고정돼 있죠. 구조물이라는 게 음, 이거요? 네, 어 고정돼 있다는 게 다른 데이터 보면 네. 좀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본 사진처럼 아 이런 거? 쟤는 네, 그냥 시간대나 이런 것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또 건물 외 요소들만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는 이게 원본일 거고요. 이거는 새로 렌더링한 이미지요. 이건 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피런스 엠베딩만 따로 다른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 컨트롤 얘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지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히고 그 날씨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얘는 기본적으로 약간 트렌드한 옵젝트에서만 그냥 전형적으로 걸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한다. 근데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지도록 그러니까 따로 이 트랜지언트 쪽 널프를 그냥 따로 학습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학습을 언스퍼바이전으로 알아서 잘 학습하도록 되더라고요. 음.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